자, 지금부터 전기차 관련주는 볼게요. 전기차 관련주는 앞으로 미래에서 다가올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일단 수용주부터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그 전기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러고 실질적으로 대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수익을 가져오는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세종공업을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가 이때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 작년 9월 달부터 10월 달이거든요. 그냥 겁내지 말고 제가 세종공업을 잘 모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디 와 있냐면 제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라고 그랬죠. 여기 왔어요, 드디어. 이때 가격이 4,000원인데 거기 4, 5천원 되거든요. 7,000원 찍었어요. 7,500원. 4,000원으로 봤을 때 8,000원이 더블이기 때문에 거의 5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거의 수익률이 80%가 나온 거죠. 주식은 거꾸로 해야 되는데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우양할 때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5%도 손절 못해.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는 손절 못해. 마이너스 50%는 더더욱 손절 못해. 모든 사람은 손절에 강해요. 손익에 강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내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버텨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 돈도 안 급해요. 돈을 꿔서라도 버텨.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닥에서 잘 샀어. 근데 10%만 딱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팔려고 그래요. 얼른 팔고 얼른 수익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이때부터는 갑자기 돈이 급해져요.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고 갑자기 정말로 안 써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뺐어. 나 딴 데 돈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이게 손실권이었으면 절대 돈이 안 급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마이너스 20, 30% 권에선 수익 돈을 안 빼죠. 그런데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세종공업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월봉 바닥권 여기에요. 여기서 사서 얘를 5% 10% 먹고 팔았다가는 이 수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바닥에 샀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월봉에서 높게 사가지고 물렸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어. 8만 5천 원에 물렸네. 9만 원에 누가 10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7만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절대 손절 안 쳐요. 삼성전자인데 거기다가 난 돈이 안 급해. 아니 나 버틸 수 있어. 그런데 거꾸로다가 삼성전자를 기가 막히게 5만 원에 샀어. 6만 원이 되자마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거 팔아야 되나? 아 갑자기 나 돈이 급해졌어. 갑자기 팔아야 될 모든 핑계를 다 대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마인드가 강해져요. 난 절대 못 팔아. 나는 마이너스 50%도 못 팔아. 그런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인드가 확 깨져요. 엄청 약해져. 야, 나 벌써 10% 벌었어. 얼른 팔아야지.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특히 우리 멤버방에 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월봉 바닥에 있어요. 물론 서현이와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모든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바닥권에서 얘기했거든요. 삼성모터스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이 바닥권 이런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샀을 땐 종목들을 너무 쉽게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지 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세종공업을 여기 샀어. 바닥에서 그러면 아주 맘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거든요. 21년도 10월 달에 한 만 원에 물리신 분들 많으니까 4천 원에 사신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아, 내가 21년도에 만 원에 물렸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7,500원 된다고 안 팔 거 아니야. 손실권이니까. 만 원이 돼야 본전이겠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만 원에 물리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가지고 4, 5천에 물리신 분들은 그냥 만 원에 파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250%죠. 즉, 마음가짐을 거꾸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손실 나는 자리에선 손절을 절대 못하고 잘 버티고 수익이 나는 자리에서는 10%만 떠도 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손실에 약하고 강하고 수익이 약하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날수록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손실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이너스 50% 버티고 본전했어. 나 엄청 잘하지 않니?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플러스 20%에서 안 팔고 100% 먹고 나왔어.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손실은 누구나 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주식들이 바닥권에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멤버방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드려요. 대표주들 좀 볼게요. 어제 그 이제 현대차 공장을 그 추경호 그죠 경제기획부 장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파격적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 생산시설도 최대 35%까지의 투자세액 공제, 정부에서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를 최대한 밀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뭐 다 밀어주죠. 사실은 밀어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기차는 미래에서 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제약 요렇게는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에서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얘기가 내 포트에 다른 종목, 다른 섹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기차 하나, 2차 전지 하나, 배터리 하나, 그죠? 2차 전지 하나, 반도체, 제약주 이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시켜 드리는 거고 대표주들 중에 현대차가 당연히 대표죠. 그죠? 시총 대장주인데 현대차는 이때 추세 전환 해줬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 23년도 2월 달에 추세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짧게 봐도 목표가가 정말 짧게 봐도 20만 7천 원인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매물대 때문이거든요. 요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3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자, 왼쪽 선 초반은 여의가 되겠죠. 요즘 왼쪽 초반에서 반등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봐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을 깔끔하게 안 깨고 있죠. 이걸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저번 영상 알려드렸듯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단 한 번도 5선을 안 깼는데 깼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일봉에서도 기본적으로 21선인 생명선인 21선 한번 깨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형주 중에서 어쨌거나 현대차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봐도 될 정도로다가 지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는 조금 까탈스럽긴 했는데 사실 기아 같은 경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연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잘 올라가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하고 연봉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깨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깨졌을 때 이때 기아가 급락을 하는 거죠. 연봉은 딱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월봉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기아차. 이거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는데 이걸 뚫었습니다.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매물대거든요.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봐도 이번 달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추세가 잘 유지가 되죠. 아까 알려드린 그 현대차처럼 완벽하게 밑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있고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당연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이 두 친구가 강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널뛰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소형주들은 좀 틀려요. 소형주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멤버들한테는 이제 소형주를 하라고 하거든요. 내 계좌가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좋아요. 자, 어쨌건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에 관해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표적으로 HL 만도가 있죠. 아직 크게 뛰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데 있죠. 수급계열선, 60계열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20주선을 회복해 주거나 60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에서는 HL 만도를 충분히 사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다른 친구들은 많이 높은데 얼마나 높은 게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분주가 이제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월봉 고점에 물리면 이런 고생 엄청 고생을 해요. 그죠? 특히나 왼쪽 산.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죠. 오른쪽 산에 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좋다고 추천하신 분들이 떨어져도 손절하란 말을 못 하거든요. 자기가 샀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하향이잖아. 그죠? 주식은 우하향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왼쪽 산 초반, 우상향에 사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분명히 우상향 중이죠, 지금. 우상향 기조, 왼쪽 산 초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가 중요한데 월봉 고점에 사지 말고 우하향할 때 사지 말고 왼쪽 산 초반, 즉 이런 데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죠.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잘 보게 되면 엄연히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선을 뚫었고 이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40일 지나서 단단하게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현대모비스는 지금부터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가 좀 좋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현대기아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앞전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는, 그죠? 이렇게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로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조심해야 될 때는 월봉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긴 기간 매집이 있었고, 제가 매집 상승하라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매집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고 주식은 좌측산 초반에 사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이제 우측산이 시작되고 5개월선이 깨게 되면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고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 절대로 월봉의 높은 거 사지 마요. 자, 그런데 거꾸로다가 이제는 바닥을 꽤 오랫동안 다졌고 왼쪽산 초반이 될 수 있는 양봉이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이 시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현대위아가 60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이제는 60선 밑에서 못 잡아요. 즉 6만원대 이하에서 살 게는 별로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 또 하나가 240선 밑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헤맸죠. 우리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1선 기준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 놓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요건 240에선 기준으로 나누는 게 차트를 볼 땐 좀 중요해요. 자, 이런 모든 걸 모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렸고 5일선 위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큰 금액을 운영하거나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현대기아 같은 애들이 상장폐 해당할 일은 없으니까 좀 큰 금액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딱 현대기아 사시면 되지 않을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니지 멤버님들이나 우리나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사는 데가 이런 자리가 아니죠, 지금.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에코프로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야, 에코프로를 여기서 사가지고 5년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못해 여기서 사서 5년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현대위아가 저렇게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어디예요? 여기잖아, 바닥에. 얘 떨어져야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별로 오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렇게 막 주식이 막 시장이 폭락하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때도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이와 같은 친구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이거 소화 과정에 있긴 한데, 사실은 약간 리스크가 있죠. 20개선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현대위아는 깨지면 깨질수록 모아가면 되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기 때문에 얘는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단지 지금은 매수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도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낮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 5주선이 20주를 뚫어주는 중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위치가 낮습니다. 204 밑에 있죠. 이 공간은 파는 공간이 아니라 주식을 다 사서 모아가는 공간이에요. 역대적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우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올라갈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주를 사시는 건 좋아요. 대표주를 사는 건 내가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 막 몇 억대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교적 안전한 주식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나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월봉에서 낮은 친구들 현대이아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HL만도 이 정도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대신에 좀 이렇게 비중 금액이 크지 않거나 그 운영하는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소형주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좋아. 선턴메탈이구나. 소형주 위주로 하시게 되면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더 빠르고 아마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기아가 뉴스가 하나 떴을 건데 리콜 얘기가 좀 있어요. 그 22만 대 정도 아마 리콜 하죠. 아, 이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죠. 정책 지속성. 어쨌거나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이기도 해요.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많은 그 매출이나 영업이 상당히 잘 나오고 인도에도 뛰더라고요. 지금 인도에서도 엄청 잘 나가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업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차가 이쁘고 좋아요. 우리나라 차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이 자동차 대표주들뿐만이 아니라 소형주들까지도 잘 신경 쓰시고 자동차 중소형주 중에 어떤 친구들 특히 매수를 잘 해놓고 잘 봐야 되는지는 자 멤버방에 따라 다 알려드렸어요. 자, 물 한 잔 먹고 우리 HLB 얘기 좀 해볼게요.